이 나라도 독립을 한 이후에 40년대 후반에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한 이후에 한 20년 정도는 상당히 공업화, 근대화에 매진했던 그러한 또 면이 있습니다. 또 왜 잘 안 됐어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인구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영어도 할 줄 알고, 주변에 이제 유럽하고 가깝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원조 이런 것들을 있었고. 잘 활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자동차 공장, 시멘트 산업,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댐을 또 쌓아가지고 이제 농사와 관련되는 기본 인프라도 이제 조성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의 황금기는 아마 60년대쯤 되는 것 같아요. 꽤 잘 나갔는데 이제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인도와의 전쟁을 통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거죠. 최준영 박사와 함께하는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세계 어느 곳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키스탄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좀 알아봐야죠. 예, 네. 뭐 파키스탄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슬람아바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과거에는 과거에는 꽤 좀 계속 살던 나라다. 야, 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네. 그렇다고 아주 잘 살다가 못 살게 됐다 이건 아니고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 1950년대 60년대에는 조금 잘 나갔다. 좀 괜찮았다라는 네. 정도 말씀으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국민소득 이런 거 보면 세계에서 아주 빈국 중에 하나죠. 1,600달러 정도 되니까 1인당 GDP가 명목으로 뭐 네. PPP로 하면은 이제 한 5,300 정도까지 올라와요. 근데 이 나라의 이 경제 사정이 안 좋다라는 것들은 네. 이제 무역 수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수출이 한 28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수입이 560억 달러예요. 두 배네요. 그렇죠. 네. 한 300억 달러 가까이가 빵꾸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메꿔야 되니까 네.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외 부채가 한 1,100억, 1,2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외환 보유고는 한 100억 달러.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뭐 힘들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야죠. 경제 좋다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전술을 이제 종종 구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서쪽으로 가면 뭐 다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네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깎아주기도 하고 추가로 대출을 더 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를 이제 종종 넘기고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죠. 네네네. 그런데도 인구는 많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2억 2천만이 더 놀라운 사실은 2억 2천만 되는 인구 중에서 네. 30세, 만 30세 이하 인구가 65%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말 노동력은 넘쳐나는. 근데 그 노동력을 써줄 뭐 산업이나 뭐가 받쳐주지 않는 이제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면. 그래서 해외로 이렇게 많이들 나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집계는 잘 안 되는데 한 700에서 800만 정도의 파키스탄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서도 왜 인종차별 좀 있잖아요. 거기서도 좀 낮춰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뭐 파키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래도 영국에 계신 분들은 아예 정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3D 업종 네.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사실 좀 많이 들어와.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와 계시고요.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주변 중동 지역에 가 보면 여성분들은 이제 가사 도우미로 많이 가시고 그다음 남자들은 이제 건설 노동 현장 그다음에 뭐 청소 이런 쪽으로 종사하는 분들 상당수가 네, 파키스탄 분들이구나. 예, 파키스탄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 나라는 뭐 먹고 사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인더스강 주변에서 이제 농업이 가장 큰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GDP 한 20% 정도 되고 고용의 한 40% 이상을 농업이 차지하는 거죠.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펀잡 지역이 네. 이제 중심지예요. 파키스탄 농산물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뭘 이렇게 많이 생산하세요?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게 목화, 면화죠. 세계 4위. 아, 그래요. 사탕수수 5위. 사탕수수. 예. 그다음에 밀 7위. 쌀 11위. 그 농산물이 많이 나오네요. 많이 그래도. 나오죠. 근데 네. 인구도 많다 보니까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세계 7위면 상당한 볼륨인데도 수입해요. 모자라서. 예, 모자라서요. 그래요. 엄청 드시네. 예.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농업으로 대충 먹는 것들 위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산업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무역 수지에서만 한 28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나는데 해외 송금이 한 200억 달러 들어와요. 외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송금하는 게 이리저리 다 합하면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근근히 꾸려가는 그런 나라인데 네네. 이 나라도 독립을 한 이후에 40년대 후반에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한 이후에 한 20년 정도는 상당히 공업화, 근대화에 매진했던 그러한 또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후반 한 1955년 6년서부터 네. 한 68년까지 한 12년 정도에는 연평균 한 5.8% 이상 견실하게 성장을 했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 네. 9%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그것도 왜 잘 안 됐어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인구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영어도 할 줄 알고 네. 주변에 이제 유럽하고 가깝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원조 이런 것들을 있었고. 잘 활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자동차 공장, 자동차 공장이요? 예, 시멘트 산업 이런 거 이제 벌써 그 당시 시절에 예, 물론 이제 자동차라고 해서 자체 개발은 아니고 단순 조립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네. 시멘트 산업들도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댐을 또 쌓아가지고 이제 농사와 관련되는 기본 인프라도 이제 조성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우주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네. 우리나라는 과학적 탐사 목적으로의 이거는 90년대 시작을 했거든요. 사운딩 로켓이라고 해가지고 성층권 위로 더 올라가는. 근데 여기는 60년대 이미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의 황금기는 아마 60년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 개혁, 뭐 불완전하지만 토지 네. 개혁도 좀 하고, 그다음에 종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서 과학 기술에 입각한 종자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농민들한테 신용 대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개로 잘 돌아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녹색혁명 정말 녹색혁명이었어요. 막 한 생산량이 한 5배. 막 지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농업이 이제 산업적으로 막 성장을 하면서 이제 국가의 어떤 돈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1959년에 이슬람아바드 수도 건설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죠. 59년이면 진짜 우리는 너무나 없이 살 때인데. 그렇죠. 네. 여기는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옮겨보자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1959년에 시작을 해서 해외 유명한 이제 건설가들 국제 공모를 통해서 도시계획 설계를 받아가지고 67년에 천도를 했으니까 10년도 안 걸린 거죠. 그렇게 잘 나갔는데. 예, 꽤 잘 나갔죠. 예. 꽤 잘 나갔는데 이제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인도와의 전쟁을 통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거죠.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이제 독립하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2차, 3차 크게 붙은 전쟁만 해도 한 3번 이제 붙었죠. 인도랑. 예, 인도랑 전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인도는 훨씬 크잖아요, 파키스탄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모함도 있고, 그래서 막 해상 봉쇄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를 이제 말려 죽이는 작전으로 이제 나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독립할 때는 같이 독립했던 동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지금의 방글라데시가 이제 독립을 이제 하면서 또 타격을 이제 입었죠. 보면은 거기다가 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오일 쇼크가 연달아 이제 발생을 했죠. 근데 오일을 수입해야 되니까. 그렇죠. 수입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 파키스탄이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60년대에 이제 미국의 원조, 협조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군사 원조도 있고 경제 원조도 있고. 그래서 당시 60년대 이제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 시절 때부터 해외로 많은 이제 평화봉사단 이런 거 파견을 했는데 그 중에 주력 국가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파키스탄은 중국 미국이 함께 도와주던 이제 그런 국가였어요. 근데 오일 쇼크가 딱 나니까 미국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원조 끝났구나. 원조가 이제 확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서 인도 때문에 힘든데 거기다가 도와주던 미국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70년대 들어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어떤 식으로 돌파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파키스탄은 다른 이 선진국이 아니고 다른 독립 국가들보다 좀 늦게 오히려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어려우니까 국영화를 하자.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제 이해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어려우면은 날아갈 때 떠맡아. 그거 고용도 얼마고 많으니까. 그렇게 떠맡고 민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잘못된 분야들은 국가에서 정리해.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배분해.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70년대 초반에 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포항제철 스타일로 국영제철소 건설을 7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소련하고 또 여기서는 또 독일의 또 도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걸려서 81년부터 단계적으로 완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이 좀 안 좋았고, 네. 왜냐면 완공 시기가 2차 오일 쇼크에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막 꼬꾸라지던 이런 시절이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벌써 이제 국영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던 시기다 보니까 이 제철소는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처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좀 부족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도 되게 애매한 상태로 국가의 프라이드 있는 자존심 있는 산업이긴 하지만 좀 애매한 네. 이제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보면.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운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운이 좋았죠.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가 사실 당연한 게 아닌 당연한 게 아니니까 너무 특이한 나라인데 너무 특이한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시험 공부 막 반에서 한 중간 밑으로 있다가 갑자기 1등한 친구들이 자기가 특이한지 모르고 다른 반에 가서 공부 안 하는 자기 친구들한테 야, 너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노력이 부족한 거야. 막 이러잖아요. 보면. 우리가 되게 특이한 거죠. 보면. 우리 이제 운 때도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렇죠. 오일 쇼크 와서 다 폭망이다. 이러던 상황인데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건설 노동자 돈이 도는 곳에 가자. 라고 해서 사람을 보냈죠. 네네네.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하고 사실 그때 그 당시부터 경쟁을 했었죠. 해외에서 저 노동하는. 그렇죠. 건설 노동자 우리 많이 갔잖아요. 70년대. 그렇죠. 갔는데 한국 사람 특유의 이제 그 타임라인, 데드라인 지키고 햇불 들고 공사하고. 네네네네. 뭐 일주일 내내 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 건설 회사들이 떼돈을 벌었죠. 그게 또 부의 그게 70년대 또 우리를 또 위기를 돌파해준 또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고비에서 꼬꾸라졌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키스탄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항상 경쟁 상대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 상대로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인도, 네. 방글라데시. 그런데 이 인도나 방글라데시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요. 인도랑 방글라데시는 최근에 계속 한 뭐 6에서 8%? 네네. 특히 방글라데시는 되게 놀라울 정도로 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역전당하는. 방글라데시?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한 2005, 6년까지만 해도 파키스탄이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DP로 따지면은 인도보다 잘 살았어요. 예. 그래요. 근데 2000년대 중반에 역전을 당했고요, 인도한테. 네.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파키스탄이 한 절반 정도였거든요. 1인당 소득이. 예. 근데 2018년, 19년 들어서는 역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방글라데시는 우습게 불러라 아니라니까요. 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섬유 2번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의류 수출 1년에 400억 불 넘게 해요. 의약품 강국이고요. 의약품. 예.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빈국으로 분류돼서 이 복제약 만드는 게 자유롭게 허가되는 나라거든요. 그래. 방글라데시도 인구가 꽤 많죠, 거기도. 인구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양쪽 나라, 만약 두 나라가 한 나라도 계속 있었으면 두 나라 합하면 한 4억 이상, 5억 가까운 나라일 거예요. 보면. 네네네. 자, 그렇게 이제 산업 성장이 한 70년대부터 약간 좀 후퇴했고요. 예. 그래서 이 파키스탄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하고 이 유럽 분들이 계세요. 나이 드신 지금 할아버지죠. 이분들이 왜냐면 70년대에는 이 히피들이 이 뭐 자아를 찾아서 뭐 인도 뭐 이런데 명상 여행 많이 떠났잖아요. 네네. 그때 순례길이었어요. 파키스탄이. 터키에서 시작해서 이란을 지나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아프가니스탄 거쳐서 인도로. 이런 코스로 이제 많이 이제 가면서 관광 산업도 그때 조금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란 혁명, 아프간 침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이 전체적인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진 거죠 보면. 근데 뭐 지금도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다 보니까 관광 잠재력은 충분한 나라이긴 합니다. 잠재력은 있으나 아직은 뭐 관광 가긴 매우 위험한,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위험하게 느껴지고. 이게 파키스탄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위험한 나라. 되게 특히 여성들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접근하기가 곤란한 나라. 그렇겠죠. 뭐 사건 사고가 되게 끔찍한 사건 사고가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곤 하는데 왜 그런가 하고 보면 되게 봉건제적인 성격이 많이 남아 있어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 개혁 자체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토우죠. 옛날에 토우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땅 좀 가지고 이제 유력자, 이제 카지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들 세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라고 그러면은 이게 그 법률과 제도에 따라서
이제 나라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로 따지면 조선시대처럼 지방 유지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이제 되게 강한 이제 이런 나라인데 그들이 땅도 다 갖고 있고 그렇죠. 소작시키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글을 보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가적으로는 당장 분열돼서 무너질 수도 있는 취약한 나라인데 네. 사회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국가다. 그러니까, 알듯 말듯?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그렇죠. 나의 혈족, 친척들 간에, 우리 동네 간에 이건 되게 끈끈하고 아주 저기 리질리언스하게 잘 버티는 세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모아놓으면 오합지졸이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국가라는 존재는 내가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이 활용하는 도구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국가가 내가 뭔가 우리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기는 반대예요. 국가라는 놈은 내가 빼먹고 나한테 유리하도록 써먹어야 되는 존재지. 쓸모없으면 말고. 그러니까 더 문제는 이제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나라 돈 빨리 빼먹으면 장땡이고. 좀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파키스탄 사회는 우리가 뭐 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로 부족, 친족, 혈통으로 많이 돌아가요. 혈통으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되게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죠. 그러니까 뭐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위기에 따라서 지시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촌 형님인데 우리 육촌 동생인데 이게 훨씬 더 잘 먹히는 이제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런 혈족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사회를 또 안정시키는 또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보면은. 왜냐면은 이 동네에서 공부 잘하고 뭔가 이제 토의 자식 뭐 토라는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혈연이잖아요 동네에서. 그러면 공부 잘하고 돈 좀 있고 그러면 어디로 나가겠어요? 뭐 돈 벌려고 카라치로 간 사람도 있고 이슬람아바드로 간 사람도 있고 뭐 대도시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도시에 있는 엘리트의 이 동네에 있는 혈족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가서 마음껏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혈족 하나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뚝뚝 두들겨가지고 저 취직하러 왔습니다. 8,000형 좋았어요. 좋았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무조건 받아줘요.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안 받아주면 동네에서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 후레자식 되는 거구나 거기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온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먹여 굶길 수는 없잖아요. 방 한 칸 내주고. 뭐 작지만 굶어 죽지 않게 돈도 주고 이왕이면 어떻게든 뭐 내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취직이라도 어디 이제 변변치 않은 일자리라도 하나 줘야 되고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혼자서 막 내가 부를 축적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또 잘 안 된대요. 이런 거 이제 후원해 주다 보면 등골이 빠진다. 누구 하나 잘 돼도 그렇죠. 그 집안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잘 사는 꼴은 또 못 보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혼자 독점하고 극심한 양극화를 또 나름대로 막아주는 이게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집단 간 격차는 좀 있을 수 있어도 개인 간 그 큰 부의 격차는 좀 많이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혈연을 중심으로 한 이제 사회 안전망이고 이게 대도시하고 농촌의 극심한 격차, 분절을 또 막는. 그러니까 농촌에 있으면 사실 대도시에는 되게 멀고 두렵잖아요. 갈 엄두가 안 나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 형님 있어. 용감하게 버스 타고 가는 거죠. 형님 무조건 나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불만이 팽배해서 뭐 혁명이라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내가 우리 동네에 살기 힘들면 이거 다 갈아엎어야 돼가 아니고 우리 동네에 있는 저 멀리에 있는 형님 집에 가자. 이게 현대랑은 조금 안 맞네요. 안 맞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조금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또 면들이 좀 있는 거죠. 과거 몇십 년 전에 사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사업을 해서 되게 잘 됐대. 소리 들으면 우리도 그런 생각들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면 가서 좀 부탁도 해야 되고 그쪽이 냉정하게 거절하면 되게 막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하긴 우리가 빨리 변한 거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50년 전에 우리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의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제 봉건적 좀 낙후도 이런 것들은 사법 체계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법 체계. 영국식 사법 체계를 채택을 했는데 엄청나게 느려요.
재판 하나 받는데 몇 년 걸리고 또 재판하는 사람들도 다 부패했기 때문에 판사가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또 사촌형 거기 있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이슬람 율법 샤리아라는 게 적용하는 게 차라리 더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여.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공식적인 재판정으로 끌고 가면 뭐 이리저리 하더니 무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 속에는 이제 이게 어딜 가겠어요, 보면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슬람 쪽으로 더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여기가 그 가끔 뭐 무슨 명예살인 이런 거 나오는 데가 여기기도 하죠. 그렇죠. 뭐 투석형이라든지 화형이라든지 참 어떻게 뭐 현대 사회 21세기에 저런 게 아직 있나 싶은 동네인데 그게 통용이 되는 지역이 이제 이 지역인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파키스탄의 불명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아마비죠. 소아마비? 소아마비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없어졌어요. 다 예방 접종을 통해 가지고 폴리오 이제 백신을 통해 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이에요. 그래서 파키스탄도 2000년대 초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국제 기구의 지원,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의 잡았다 싶었는데 이제 빈 라덴을 잡는 과정에서 또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죠. 예방 접종을 핑계로 정보원들이 돌아다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예방 접종을 하고 나면 주사 바늘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빈 라덴하고 혈연 관계인가를 체크를 해보고. 그게 가능해요? 그럼요.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이 소아마비 이 백신을 들고 다니면서 맞추던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의료 요원들이 공격당하고 죽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백신을 그래서 이 빈라덴 사살 이후에 파키스탄 지역에서 다시 몇 년 동안 이 소아마비가 창궐을 하면서 아주 많은 어린이들이 이제 죽거나 장애를 겪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거지요. 다행히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이제 이런 접종들이 활발이 되면서 거의 현재 페이스로 나가면은 이제 1-2년 사이에는 거의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또 이제 아프간에서 대규모 난민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면들이 좀 되게 많잖아요. 왜 저러지? 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교육 제도가 또 있습니다. 교육. 근대적인 교육보다는 우리로 따지면 조선시대 서당 같은. 그래요? 마드라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드라사라는 게 이제 아랍어로는 학교예요, 학교. 그러니까 사설 어떤 학교 이런 것들이 주요 교육 수단이에요. 여기서는 종교 주로 가르치고. 그렇죠. 다른 책 읽지 안 가르치고 오로지 코란을 외우고 암송시키고 시험 봐서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 혼내고. 근데 이게 이제 극단주의자 양성의 이제 본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키스탄에 이제 77년에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이제 지아 대통령이라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집권을 했는데 이 시절에 이 마드라사라고 하는 이 서당 이슬람 학교가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죠. 그리고 예전에 아프간 시절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련군이 쳐들어왔을 때 국가적 위기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8만 대전경 만들듯이 이슬람을 더 우리가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더 권장하고 장려하고. 그래서 이제 80년대 중반에 사우디아라비아도 파키스탄에 되게 원조를 많이 해줬고요. 그 원조 중에 상당수가 이제 마드라사라고 하는 이제 학교를 건설하는 건데 이 사우디가 지원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옆 나라가 파키스탄 옆 나라는 이란이잖아요. 시아파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갔는데 사우디도 상당히 이슬람 쪽에서 보면은 원리주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 극단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이 주로 이 마드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대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에 많이 특히 이제 북쪽 지역에 많이 형성이 됐는데 이 지역은 이제 파슈툰족이 이제 많이 있는 지역이죠. 근데 뭐 원래 잘 양성되는 제대로 된 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그냥 뭐 너 선생님 해.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동네 부족 스타일하고 이슬람하고 이게 막 짬뽕이 되면서 애들한테 강요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한 2만 개 이상의 이런 이제 서당 같은 마드라사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왜 학생을 보내느냐? 무료예요. 방도 주고요, 숙식 제공이에요.
방을 줘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 가면 코란을 읽어야 되니까 코란을 읽으려고 그러면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배우고. 그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외부에 못 나오고 기숙학교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암기 그리고 엄격한 이제 교리 이런 것들을 통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극단주의자가 양성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네. 뭔가 이상한 나라다라고 하는데 이 파키스탄이라는 이제 이러한 나라에 몇몇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분야들이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군대고요. 군대? 예. 파키스탄에 그래서 이 막 보면 도시가 막 엉망진창인데 네. 군부대 병영에 딱 들어가면은 영국군 스타일로 깔끔하게 정리된 정원과 그래요? 뭐 파란 잔디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막 옷차림도 엉망진창이던 사람도 군부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은 의관을 정지하고 그 전에는 어디 누가 보자 그러면 약속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네. 군대 그에 들어가는 순간은 칼같이 시간을 맞춰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파키스탄에서는 가장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이 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가 사실 자꾸 일어나는 이제 그런 면이기도 하고요. 묘하게도 이 고속도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고속도로? 예. 신기하게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네. 만드는 우리로 따지면은 뭐 도로공사 네. 같은 별도의 행정기관이 이 파키스탄 전체적인 부패, 무능력 뭐 이런 거하고 좀 차별성을 두고 섬처럼 자기들끼리는 되게 잘 돌아갔어요.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가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뉴델리 그러면 막 정신없잖아요. 막 뭔가 혼란스럽고 네. 아비규환인 것 같은데 카오스죠. 유일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게 뉴델리에 새로 만들어진 지하철이에요. 그건 또 괜찮아요? 네, 그건 아주 잘 돌아가요.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최고 지도자가 뭔가 이거는 잘해야 돼. 이건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손대면 이게 문제가 커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옛날식으로 보면 마패를 주는 거죠. 아주 강력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너는 어떠한 것도 눈치 볼 필요 없어. 너가 봤을 때 제일 효율적인 걸로 해. 혹시나 문제 생기면 나한테 와.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포항제철 만들 때 박정희 네네.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한테 네. 종이 마패를 줬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자금 달라, 뭐 내 거 납품하게 해달라. 올 때마다 그거 보여주고 이런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니까 손 좀 봐줘.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보면. 네네네. 그래서 고속도로가 의외로 잘 발달해 있고요.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를 만들 때 우리나라 대우건설이 이제 들어가서 네. 예전에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다닐 차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97년에 이 대우건설 이 IMF 전에 이제 대우가 여기에 이제 버스 회사를 만들었죠. 파키스탄에. 대우 익스프레스.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개도국 여행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터미널에 가도 시간표란 게 없잖아요. 그냥 사람 차면 가잖아요. 사람 안 차면 하염없이 기다리고. 네네네. 근데 이 대우 익스프레스가 처음에 가서 이제 최신식 버스 에어컨 달린. 그리고 여성 이제 안내원 제복 입은 뭐 이런 네네. 이제 깔끔한 거기에 덧붙여서 정시 출발. 사람이 한 명만 타던 안 타던 출발한다. 네네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고속도로를 통해서 정시 도착.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국의 50개 도시를 연결하는 이제 유일한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대우그룹이 만들었다가 이제 대우가 이제 부도가 나고 네.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생존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년도에 여기도 옛날에 부도났던 기업인데 산미. 산미가 여기 있었어요. 예, 산미가 이제 부산에 이제 그 존속된 법인이 있었는데 여기가 인수를 해가지고 뭐 노선도 확충하고 그러다가 2011년인가 12년인가 사모펀드로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이제 인수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래서 제일 최대 운송 회사. 지금 대우 익스프레스가. 예.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대우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제 신뢰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영국이 건설해놨던 철도는 관리가 잘 안 돼서 이제 상당히 이제 낙후돼 있고 네네. 전체 운송량이 한 5%도 안 될 거예요. 10% 미만. 철도가? 네, 철도는. 그래서 오히려 고속도로가 의외로 그렇습니까? 도로 운송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뭐 주로 뭐 먹어요?
뭐 이제 인도랑 비슷하죠. 인도랑 인도랑 비슷해.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파키스탄 분들이 이 인도 사람들보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영국에 더 많이 이제 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파키스탄 음식하고 이 원래 유럽하고 적당히 믹스가 된 아 그래요? 예, 그런 식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파키스탄 음식이? 예, 파키스탄 음식이. 그러니까 뭐 뭐 있죠? 인도 음식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네. 향신료를 적극적으로 잘 쓰고 아. 향신료가 한 1000가지 이상 사용된대요. 아 그럼 주로 이제 커리 뭐 이쪽이 그렇죠. 모양이구나. 근데 네. 여기는 그 이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아 돼지고기 못 넣고. 돼지고기 못 넣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골 육수 우리 따지면 이런 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는 음식들이 되게 많이 있고 네. 재밌는 거는 우리 이제 커리집 가면은 난 있잖아요. 네네. 난이 아. 이제 인도는 한 손으로 이걸 난을 씻는답니다. 왼손은 이제 먹을 때 안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 난은 좀 얇은 데 비해서 파키스탄 사람들은 두 손으로 찢는데요. 그래가지고 난이 좀 두껍대요. 보면은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에서 밀가루 빵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이다. 밀가루 소비량으로 따지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눈에 보면 이거 인도 음식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음식들이 이제 많이 있는 네. 곳이 이제 파키스탄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 마포역 공덕역 쪽에 파키스탄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예. 예, 거기 한번 가봤는데 거기 난이 약간 좀 두툼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까?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다르게 하다가도 이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제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네팔 집인가? 파키스탄 집인가 해도 뭐 다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네. 자, 파키스탄의 아마 모르셨던 모습들을 오늘 많이 아마 좀 아셨을 것 같은데 예. 파키스탄과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 계속 숨어 예, 있죠. 뭐 독립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인도와의 투쟁,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파키스탄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다음 네.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오늘도 저는 우리나라 참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드네요. 네. 지구본 연구소 보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파키스탄의 또 지난 날을 한번 되돌려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주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